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부산 전 지역 국민평형 아파트 최고가 순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국민평형이라고 부르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공급 면적으로는 대부분 33평에서 34평 정도 되는 아파트들을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연 부산에서 국민평형 한 채가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해운대일까요? 광안리일까요? 아니면 최근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다른 지역일까요? 이번 자료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6년 상반기 매매 실거래 가운데 전용 84제곱미터급 최고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정리한 순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꼭 알고 보셔야 합니다. 이 순위는 아파트의 평균 가격 순위가 아닙니다. 같은 단지라도 동, 층, 방향, 조망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실제 신고된 거래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이 얼마였느냐를 비교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여기는 16억입니다. 여기는 15억입니다. 이렇게 가격만 읽고 넘어가지 않고요. 이 아파트가 부산 어디에 있는지, 주변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생활권에 포함되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나온 상위권을 먼저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1위부터 6위까지를 보면 수영구가 3곳, 해운대구가 2곳, 남구가 1곳입니다. 결국 부산의 국민평형 최고가 아파트들이 남천동에서 광안리, 민락동, 마린시티, 센텀으로 이어지는 수영만 주변에 상당히 집중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전국 분양 정보 랜드 114는 앞으로도 전국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가장 디테일하면서도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시청하기에 앞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1위부터 가보겠습니다. 대망의 부산 아파트 전체 1위는 남천자이입니다. 국평 기준 16억 5천만 원입니다. 2026년 상반기 부산 국민평형 최고가 1위는 남천자이입니다. 부산에서 전용 84제곱미터급 아파트가 16억 원을 넘겼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눈에 들어옵니다. 남천자이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남천동로 46이고 2023년 입주한 9빌 13세대 규모의 단지입니다.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 생활권에 들어갑니다. 남천동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부산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주거 선호도가 높았던 지역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만들어진 신도시 개념이라기보다 기존 주택가와 아파트 상권이 오랫동안 형성돼 있던 곳이죠. 수영구청이 남천동에 있고 광안리 해수욕장도 가까운 편입니다. 남천동은 오래전부터 부산의 고급 주거지역 가운데 하나로 평가돼 왔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위치가 더 재미있습니다.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광안리가 나오고 동쪽으로 넘어가면 해운대 방향, 서쪽으로는 남구 대연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남천동은 수영구이면서도 남구와 해운대 방향으로 이동하기 좋은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천자이는 흔히 말하는 광안리 해변 바로 앞 초고층 주상복합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천동 기존 주거지역 안에 들어온 대단지 신축 아파트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해변 바로 앞 아파트와는 조금 다른 수요가 붙을 수 있습니다. 관광지 느낌보다는 실제 생활하기 편한 주거지역을 선호하면서도 광안리 생활권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위치죠. 그리고 2023년 입주 단지이기 때문에 연식도 상당히 짧습니다. 결국 남천자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부산의 전통적인 주거 선호 지역인 남천동에 들어선 900세대 이상의 신축 브랜드 대단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료에서는 남천자이가 16억 5천만 원으로 부산 국민평형 최고가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에는 2위를 살펴볼게요.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입니다. 국평 기준 15억 6천만 원입니다. 2위는 이름부터 상당히 강렬합니다.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입니다. 2026년 5월 34평형 43층이 15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위 남천자이와 비교하면 약 9천만 원 차이입니다. 최고가 기준입니다. 평균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위치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부산 남구 대연동입니다. 현장 위치는 대연동 1원이고 약 13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조성된 아파트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남구와 수영구 생활권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연동 아파트가 부산 전체 2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더 비치 푸르지오 서밋이 있는 대연동에서도
동쪽 끝부분은 남천동 생활권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공식 입지 안내에서도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과 경성대, 부경대역 이용권, 광안리 해수욕장과 이기대수 변공원 접근성을 주요 입지 장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구역만 보면 남구지만 실제 생활권으로 보면 대연동과 남천동과 광안리, 이 세 지역의 장점을 어느 정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구에는 경성대와 부경대 상권이 있고 조금만 이동하면 남천동 상권, 그리고 광안리 쪽으로도 연결됩니다. 여기에 대단지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최근 부산 고가 아파트를 보면 수백 세대 수준의 주상복합이나 고급 아파트도 많습니다. 그런데 더 피치 프루지오 서밋은 비교적 큰 규모의 대단지이면서 고가 거래가 나온다는 점에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름에 들어가는 서밋은 푸르지오의 상위 주거 브랜드라는 점도 단지의 고급화 이미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위 더 비치 푸르지오 서밋은 남구 대연동이지만 사실상 남천동과 광안리 생활권까지 연결되는 대단지 신축 고급 아파트, 이렇게 기억하시면 위치를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이번에는 3위를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테넌바움 294, 국평 기준 15억 6천만 원입니다. 3위도 거래 가격은 2위와 같습니다. 2026년 1월 34평 37층에서 기록된 거래입니다. 하지만 테넌바움은 앞에 두 아파트와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부산 수영구 민락동 광안해변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총 294세대 규모이며 최고 39층 수준의 고층 단지로 조성됐습니다. 이 위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광안리 바다입니다. 남천동이 광안리 남쪽 생활권이라면 민락동은 광안리 북쪽 생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광안리 바다와 광간대교 조망을 주요 특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면 민락수변공원 일대와 광안리 해수욕장, 밀락더마켓 등이 있고 조금 더 위로 이동하면 센텀시티 생활권과도 이어집니다. 공식 단지 안내에서도 밀락더마켓과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롯데백화점 센텀시티, 백스코 등을 주변 인프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넌바움의 입지는 광안리와 센텀시티 사이에 있는 고급 주거 지역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세대수만 놓고 보면 남천자이나 더 비치 푸르지오 서밋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대단지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고급 주거 상품에 가까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층에서 바다 방향으로 조망이 확보되는 세대라면 가격 차이도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방향과 층에 따라 실제 조망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동일한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료에서 전용 84제곱미터급이 15억 6천만 원을 기록하면서 부산 전체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에는 4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마린시티 자이입니다. 국평 기준 15억 원입니다. 이제 드디어 해운대가 등장합니다. 2026년 4월 34평 45층 거래 가격이 15억 원입니다. 마린시티 자이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우리가 흔히 마린시티라고 부르는 지역에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마린시티 원로 9이고 2019년 입주한 258세대 규모의 고층 아파트입니다. 부산 지하철 2호선 동백역과도 가까운 위치입니다. 마린시티라는 지역 자체는 부산 분들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하죠. 초고층 주상복합과 고급 아파트가 모여 있고 앞쪽으로는 수영만과 바다가 펼쳐져 있으며 동백섬과 해운대 해수욕장 방향으로 연결되는 부산의 대표적인 고급 주거지역입니다. 특히 마린시티는 부산에서 바다 조망 고급 아파트라는 이미지가 가장 강하게 형성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마린시티자이도 최고층이 높은 고층 아파트이고 이번 거래 역시 45층입니다. 고층 아파트는 같은 84제곱미터라고 하더라도 층과 방향, 실제 조망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최고가 자료를 볼 때는 층수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거래도 45층입니다. 즉 단순히 마린시티자이 34평은 전부 15억이다 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2026년 상반기에 45층 84제곱미터급 세대에서 15억 거래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세대수입니다. 마린시티자이는 총 258세대로 앞서 봤던 남천자이 903세대나 더 비치 푸르지오 서밋과 비교하면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4제곱미터급 최고가가 부산 전체 4위라는 것은 결국 마린시티라는 입지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5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월드센텀입니다. 국평 기준으로 14억 5천만 원입니다. 5위는 상당히 흥미로운 아파트입니다. 2026년 2월 34평 25층 거래가 14억 5천만 원입니다. 왜 흥미롭냐면 입주 연도를 보시면 됩니다. 2006년입니다. 앞에서 본 아파트들은 대부분 2019년 이후, 특히 2023년 전후 신축 아파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월드센텀은 2006년 입주입니다. 그럼에도 부산 국민평형 최고가 5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보면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월드센텀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센텀동로 9 센텀시티 한가운데에 위치합니다. 총 564세대, 4개 동 규모이며 부산 지하철 2호선 센텀시티역이 매우 가까운 역세권입니다. 백스코역도 이용 가능한 위치입니다. 센텀시티에는 부산을 대표하는 대형 상업시설과 문화시설, 업무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월드센텀의 가장 큰 경쟁력은 신축 여부보다는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지를 보면서 부산 아파트 시장의 한 가지 특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무조건 새 아파트니까 비싸고 오래된 아파트니까 싸다.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신축 프리미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핵심 상권과 교통, 생활 인프라가 이미 완성돼 있는 지역에서는 20년 가까이 된 아파트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럼프 월드센텀이 바로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순위도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앞에서 부산 국민평형 최고가 아파트 1위부터 6위까지 살펴봤습니다. 1위 남천자이를 시작으로 더 비치 푸르지오 서밋, 테넌바움 2994, 마린시티자이, 트럼프 월드센텀, 드파인 관광까지 올라왔는데요. 이제부터 7위에서 11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순위가 조금 재미있어집니다. 7위에는 2022년 입주한 신축급 아파트가 나오지만 8위는 1991년, 9위는 무려 1980년, 그리고 11위도 1996년 입주 아파트입니다. 즉 30년, 4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들이 부산의 웬만한 신축 아파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7위부터 11위까지는 가격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들이 부산에서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이번 순위 역시 평균 시세가 아니라 해당 기간 국민평형급에서 신고된 최고 실거래 가격 기준입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동, 층, 방향, 조망, 내부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지 전체가 이 가격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7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위는 남천 더샤 프레스티지입니다. 13억 6천만 원 거래되었습니다. 2026년 5월 34평 34층이 13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남천 더샤 프레스티지는 이름 그대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습니다. 주소는 수영로 389 일대이고 2022년 입주한 975세대 규모의 단지입니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 남천역과도 매우 가까운 편입니다. 이 단지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역시 남천동이라는 위치입니다. 앞에서 1위 남천자이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남천동은 부산에서 오래전부터 주거 선호도가 높았던 지역이고 광안리와 바로 이어지는 생활권입니다. 남천 더샤 프레스티지는 광안리 바닷가 바로 앞에 오션뷰 아파트와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오히려 남천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실제 주거 생활권에 가까운 단지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남천역 접근성이 좋고 광안리까지도 비교적 가까우면서 남천동의 기존 상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단지 자체가 2022년 입주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7위부터 11위 가운데서는 가장 신축에 가까운 축에 들어갑니다. 975세대면 규모도 상당합니다. 즉 남천동 입지와 남천역 역세권 900세대 이상 대단지 그리고 신축 이 네 가지를 함께 갖춘 아파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에서 소개한 남천자이와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둘 다 남천동이고 둘 다 비교적 최근에 입주한 브랜드 대단지입니다. 다만 최고가 기준으로는 남천자이가 16억 5천, 남천 더샤 프레스티지가 13억 6천으로 이번 자료에서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물론 이 숫자만 가지고 두 아파트의 전체 가치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가 거래는 층과 동, 거래 시점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순위를 보면 남천동 신축 대단지들이 부산 국민평형 가격 상위권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흐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위는 다음 아리나 1차 아파트입니다. 13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아파트가 나옵니다. 2026년 6월 31평 10층이 13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입주 연도를 보세요. 1991년입니다. 2022년 입주한 남천더샵 프레스티지와 최고가 차이가 불과 1천만 원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위치를 봐야 합니다. 다음 아리나 1차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해변로 117 일대에 있습니다. 1991년 준공된 714세대 규모의 단지이고 부산도시철도 2호선 동백역과도 가까운 편입니다. 현재 자료에서는 동백역까지 도보 약 5분 거리로 안내됩니다. 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 아리나가 있는 우동 일대 바로 남쪽에는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 있고 조금만 이동하면 마린시티, 동백섬, 해운대 해수욕장 생활권으로 이어집니다. 즉 현재 건물만 보면 1990년대 아파트지만 땅의 위치 자체는 해운대 핵심 생활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아리나를 볼 때는 단순히 30년 넘은 오래된 아파트라고만 보면 이 가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재건축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재건축은 추진한다고 해서 바로 새 아파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관리 처분, 이주, 착공 등 여러 단계가 남아있고 사업 기간이나 분담금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을 전부 재건축 가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운대 핵심 입지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그리고 재건축 기대감이라는 조합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바로 다음 순위입니다. 8위 다음 아리나 1차가 1991년인데 9위는 이보다도 10년 이상 더 오래됐습니다. 9위는 삼익비치타운 아파트입니다.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9위는 부산 아파트를 오래 봐온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2026년 1월 33평 7층이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입주 연도는 화면 기준으로 1980년입니다. 그런데 국민평형급 최고 거래 가격이 여전히 부산 전체 9위입니다. 삼익비치타운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 광안해변로 일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산종 60세대, 33개 동 규모로 알려진 부산의 대표적인 대규모 구축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위치입니다. 단지 앞쪽으로 광간리 바다와 관간대교가 펼쳐지는 해안 입지이고 남천동 주거생활권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삼익비치 재건축 조합 역시 사업지의 핵심 특징으로 광안리와 관간대교 조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1980년 아파트가 어떻게 13억이 넘지? 삼익비치를 이해하려면 현재의 낡은 건물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아파트는 부산에서 가장 주목받아온 대형 재건축 사업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2026년 5월에는 삼익비치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이 부산시 고시로 발표됐고 이어 6월에는 사업 시행계획 변경 인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변경안은 지하 3층 지상 59층, 8개 동, 총 산총 60세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이 삼익비치 가격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아파트 자체의 주거 편의성만 놓고 보면 당연히 최근 신축 아파트와 차이가 있습니다. 주차, 커뮤니티, 설비, 평면, 단열, 엘리베이터 같은 부분은 40년 이상 된 구축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현재 건물의 가치뿐 아니라 토지의 입지와 향후 정비 사업 가능성도 같이 평가됩니다. 삼익비치는 바로 그 특징이 굉장히 강한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위를 보면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위도 남천동, 7위도 남천동, 9위도 남천동입니다. 그런데 새 아파트의 성격은 전부 다릅니다. 남천자이는 신축 대단지, 남천더샵 프레스티지는 역세권 신축 대단지, 삼익비치는 바다를 끼고 있는 초대형 구축 재건축 단지입니다. 결국 같은 남천동이라도 시장에서 평가받는 이유가 각각 다른 겁니다. 삼익비치타운의 이번 최고 거래 가격은 13억 3천만 원. 1980년 입주 아파트가 부산 국민평형 최고가 9위라는 점만으로도 상당히 상징적인 순위입니다. 10위는 해운대 자이 2차입니다. 10위는 다시 비교적 최근 아파트로 넘어갑니다. 2026년 3월 33평 27층이 13억 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해운대자이 투차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천보 36번지, 해운대로 469번 길 110에 있습니다. 2018년 입주한 GS건설 자이 브랜드 단지로 총 813세대, 8개 동 규모입니다. 최고층은 33층입니다. 위치를 보면 앞에 마린시티 아파트들과 조금 다릅니다. 해운대자이 투차는 해안 바로 앞보다는 우동 안쪽 주거지역에 들어와 있고 부산도시철도 2호선 백스코역이 약 500m대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린시티자이나 다음아리나처럼 바다 바로 앞 아파트라는 이미지보다는 해운대와 센텀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신축급 주거 아파트라는 성격이 더 강합니다. 입주가 2018년이기 때문에 앞에서 본 다음아리나나 삼익비치와 비교하면 건물 연식 차이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800세대가 넘는 규모의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순위를 비교하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9위 삼익비치타운은 1980년 입주인데 13억 3천, 10위 해운대자이 D차는 2018년 입주인데 13억 800만 원입니다. 40년에 가까운 연식 차이가 있음에도 최고가 기준으로는 오히려 삼익비치가 조금 더 높습니다. 물론 거래한 것만으로 두 단지 전체의 가치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부산 아파트 시장에서 연식만큼이나 입지와 정비사업 기대감이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해운대자이 D차의 장점은 반대로 명확합니다. 오래된 구축을 매수해서 재건축을 기다리는 방식과 달리 이미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브랜드 아파트에서 실제 생활 편의성을 누리면서 해운대와 센텀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1위는 경남 마리나입니다. 11위는 다시 해운대의 구축 아파트입니다. 2026년 3월 32평 12층 거래 가격이 정확히 13억 원입니다. 입주 연도는 1996년입니다. 경남 마리나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13881 해운대 해변로 99에 위치합니다. 1996년 준공된 624세대 8개 동 규모 단지이고 동백역도 도보권에 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앞서 본 다음아리나와 같은 해운대 마리나 생활권에 들어갑니다. 단지 바로 인근에는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 있고 동백역과도 가깝고 마린시티와 해운대 해수욕장 방향으로 연결되는 위치입니다. 실제 수영만 요트 경기장 안내에서도 경남마리나 신호등 사거리 인근으로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마리나도 최근에는 재건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보도 기준으로 경남마리나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마리나타운의 다음아리나 단지들과 함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도에서 한 번에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4개 단지를 합치면 현재 약 2,500세대가 넘는 규모이고 부산 일보는 향후 재건축이 모두 완료될 경우 이 일대가 약 4,000세대 안팎의 주거지역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다만 각 사업은 개별 절차를 밟는 만큼 실제 규모와 일정은 앞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해운대 마리나 일대는 단순히 오래된 구축 아파트 단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1990년대 아파트들이지만 동백역, 수영만 요트 경기장, 마린시티, 해운대 해수욕장, 바다 조망 같은 입지적 요소가 밀집해 있고 여기에 재건축 사업까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건축은 아직 앞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많습니다. 진행 속도와 사업성, 공사비, 분담금에 따라 사업 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되니까 무조건 오른다, 이런 식으로 단정해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왜 1996년 아파트가 부산 국민평형 최고가 순위 11위에 들어가는지를 이해할 때는 이런 입지와 정비사업 흐름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7위부터 11위까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7위 남천도샤 프레스티지 2022년 입주 13억 6천만 원. 8위 다음아리나 1차 1991년 입주 13억 5천만 원. 9위 삼익비치타운 1980년 입주 13억 3천만 원. 10위 해운대자이 2차 2018년 입주 3억 800만 원. 11위 경남마리나 1996년 입주 13억 원. 이 5곳을 보면 정말 극단적입니다. 2022년 신축급 아파트와 1980년 구축 아파트가 같은 13억 원대 가격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7위부터 11위의 핵심은 저는 신축 대 구축이라고 봅니다.
신축 쪽을 대표하는 것은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와 해운대자이 2차, 구축 쪽을 대표하는 것은 다음아리나 1차, 삼익비치타운 경남마리나입니다. 그런데 구축 세 곳을 지도에 찍어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모두 부산의 대표적인 해안 주거지역에 있습니다. 삼익비치는 남천동 관광리 생활권, 다음아리나와 경남마리나는 해운대 우동과 수영만 요트 경기장 생활권입니다. 그리고 세 단지 모두 현재 정비사업 또는 재건축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결국 이 순위를 보면 부산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는 단순히 몇 년씩 아파트인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가 부산에서 어떤 땅을 차지하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위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특징을 보면 부산 국민평형 상위권은 여전히 수영구 남천동과 광안리 생활권, 해운대 우동과 마린시티 센텀 생활권, 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다면 12위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수영구와 해운대구가 순위를 장악할지 아니면 동래구, 남구, 부산 진구, 연제구 같은 다른 지역의 대표 아파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할지 이제부터가 또 재미있습니다. 다음은 10위부터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같은 13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2022년 신축인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건축 가능성을 보고 삼익비치나 해운대 마리나 일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순위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12위, 16위부터는 앞선 순위와 달리 해운대구와 수영구뿐 아니라 연제구 거제동과 동래구 사직동까지 등장합니다. 특히 2005년 입주한 더샵 센텀파크 1차가 신축 대단지 레이 카운티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는 점도 영상에서 짚어주면 재미있습니다. 앞에서 부산 국민평형 최고가 아파트 11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상위권을 보면 남천동과 광안리, 그리고 해운대 우동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가 상당히 집중돼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12위부터 16위까지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번 구간부터는 지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12위는 해운대구 재송동, 13위는 연제구 거제동, 14위는 수영구 광안동, 15위는 동래구 사직동, 그리고 16위에서 다시 수영구 남천동이 등장합니다. 즉 부산의 대표적인 해안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센텀, 거제, 사직 같은 도심 핵심 생활권의 대표 아파트들도 12억 원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순위는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나 현재 모든 매물의 가격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화면 자료에 잡힌 2026년 상반기 국민평형급 최고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위입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동과 층, 방향, 조망 등에 따라서 실제 거래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12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위 더샵 센텀파크 1차는 12억 9,700만 원입니다. 부산 국민평형 최고가 12위는 더샵 센텀파크 1차입니다. 앞에서 2006년 입주한 트럼프 월드센텀이 5위에 있었죠. 이번에는 2005년 입주한 더샵 센텀파크 1차가 12위에 올라 있습니다. 2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도 부산 전체 국민평형 최고가 순위에서 여전히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지도를 봐야 합니다. 더샵 센텀파크 1차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 중앙로 145에 있습니다. 총 2,752세대 규모의 대단지이고 동해선 센텀역도 도보권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재송동이지만 이름에 왜 센텀파크가 붙어 있는지 지도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일대는 센텀시티와 바로 연결되는 재송동 남쪽 생활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샵 센텀파크 1차를 단순히 재송동에 있는 2005년 구축 아파트라고만 보면 이 단지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센텀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는 2,7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주거단지라고 보는 것이 위치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2,752세대라는 규모도 상당합니다. 부산에서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는 단지 자체가 하나의 큰 주거권을 형성합니다. 주거 수요 입장에서는 세대수가 많은 대단지라는 점과 센텀 생활권이라는 위치가 함께 평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바로 다음 순위와의 비교입니다. 13위에는 2023년 입주로 표시된 레이 카운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 최고가 기준으로는 2005년 입주한 더샵 센텀파크 1차가 레이 카운티보다 위입니다.
이것만 봐도 부산 아파트 가격이 단순히 신축이면 무조건 더 비싸다라는 공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지와 생활권, 단지 규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위 레이카운티는 12억 8,800만 원입니다. 13위는 부산에서 최근 몇 년 사이 굉장히 많이 알려진 대단지입니다. 바로 레이카운티입니다. 2026년 1월 34평 30층 거래가는 12억 8,800만 원입니다. 12위와의 차이는 900만 원입니다. 레이카운티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 아시아드대로 일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는 무려 4.470세대입니다. 현재 부동산 데이터에서도 4.4 70세대 규모로 확인되며 부산도시철도 3호선 종합운동장역이 매우 가까운 대단지입니다. 이번 순위에 등장한 아파트 가운데서도 압도적으로 큰 규모에 속합니다. 아파트가 몇백 세대가 아니라 4,000세대를 넘어가면 사실상 하나의 작은 동네가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레이카운티의 위치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종합운동장역입니다. 3호선 종합운동장역이 단지 바로 인근에 있고 주변에는 사직종합운동장과 사직야구장을 비롯해 기존 거제동 사직동 생활 인프라가 형성돼 있습니다. 주변에는 홈플러스와 거제시장 등 상업시설도 있습니다. 레이카운티의 강점은 오션뷰나 해변 입지라기보다 초대형 신축급 단지, 지하철 접근성, 기존 거제와 사직 생활권 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소개할 15위 아파트가 사직동에 있기 때문에 잠시 뒤 두 단지를 비교해 보셔도 재미있습니다. 이번 순위를 보면 연제구 대표 주거단지 중에서도 레이카운티가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위는 광안상 용예 가디오션입니다.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4위에서는 다시 수영구로 돌아옵니다. 2026년 4월 35평, 41층이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번 거래에서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하나 있죠. 41층입니다. 고층 거래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층과 방향에 따라 조망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고가 거래를 볼 때 층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광안상용의 가디오션은 부산 수영구 광간동 광안로 20에 위치합니다. 2014년 사용 승인을 받은 928세대 규모의 단지이고 부산도시철도 2호선 광안역까지 도보 약 56분 정도로 접근성마저 좋습니다. 이 단지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디오션, 광안동이라는 위치와 광안리 생활권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이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어 광안리 해변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아파트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수영구 아파트들과 비교하면 위치 관계가 더 재미있습니다. 남천동 쪽에는 남천자이, 남천더샤 프레스티지, 삼익비치타운이 있었고 광안동에는 드파인 관간과 관간 상용의 가디오션이 등장합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면 밀락동 테넌바움이 있습니다. 결국 지도를 연결하면 남천동에서 관간동, 밀락동으로 이어지는 광안리 생활권에서 부산 국민평형 상위 아파트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안상용의 가디오션은 2014년 입주이기 때문에 아주 새 아파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건축을 이야기하는 오래된 구축도 아닙니다. 오히려 입지가 상당히 좋은 준신축 중년차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928세대면 단지 규모도 작지 않고 관간역 접근성과 관간리 생활권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는 41층에서 12억 8천만 원, 즉 14위까지 내려왔는데도 여전히 부산 국민평형 최고가는 12억 후반대입니다. 15위는 롯데캐슬 더 클래식입니다. 15위부터는 또 지역이 바뀝니다. 부산 동래구 사직동입니다. 바로 롯데캐슬 더 클래식입니다. 2026년 6월 33평 29층이 12억 6,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롯데캐슬 더 클래식은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146번 길 1사직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용 승인을 받은 1064세대 8개 동 규모의 롯데캐슬 브랜드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도 이번 순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상위권, 단지 대부분이 수영구와 해운대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래구에서는 사직동의 롯데캐슬 더 클래식이 12억 6천만 원대로 등장합니다. 단지는 부산도시철도 3호선 사직역과 매우 가까운 위치이고 사직 종합운동장과 사직 야구장 생활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 13위 레이카운티와 비교해보겠습니다. 레이카운티는 연제구 거제동, 롯데캐슬 더 클래식은 동래구 사직동입니다. 행정구역은 서로 다르지만 실제 지도에서는 상당히 가까운 생활권에 있습니다. 레이카운티가 4,000세대가 넘는 초대형 신축급 대단지라면 롯데캐슬 더 클래식은 사직동 중심 생활권에 자리한 1,000세대급 브랜드 아파트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고 거래 가격은 레이카운티 12억 8,800만 원, 롯데캐슬 더 클래식 12억 6,800만 원, 차이는 약 2천만 원입니다. 물론 최고가 한 것만 놓고 두 단지의 우열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를 보면 거제와 사직 생활권 역시 부산의 대표적인 고가 실거주 주거지역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는 흐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동은 해운대나 광안리처럼 바다를 바로 이용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 대신 교통, 기존 상권, 학교 생활 인프라 등이 오랜 기간 형성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산 아파트 시장을 볼 때 바다가 있어야 무조건 비싸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16위는 남천금호의 어울림 더 비치입니다. 16위에서 다시 익숙한 지역이 나옵니다. 남천동입니다. 2026년 3월 34평 14층 거래 가격이 12억 3천만 원입니다. 남천금호의 어울림 더 비치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91 남천동 595번지에 있습니다. 2019년 사용 승인을 받은 4기 21세대 5개 동 규모의 단지입니다. 단지 이름에 더 비치가 붙어 있는 만큼 광안리 생활권과의 접근성도 이 아파트를 설명할 때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번 전체 순위에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천동 아파트가 도대체 몇 개나 등장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위 남천자이, 7위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 9위 삼익비치타운, 그리고 16위 남천금호 어울림 더 비치. 벌써 남천동에서만 4개의 아파트가 상위 16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내 단지는 성격도 전부 다릅니다. 남천자이는 신축 브랜드 대단지,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는 남천역 생활권의 대단지, 삼익비치는 광안리 해안 입지의 초대형 재건축 단지, 남천금호의 어울림 더 비치는 2019년 입주한 중규모 아파트입니다. 결국 남천동에서는 특정 아파트 하나만 가격이 높은 것이 아니라 신축과 구축, 대단지와 중규모 단지까지 여러 아파트가 고가거래 순위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건 남천동이라는 지역 자체의 주거 선호도를 볼 때 상당히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2위 더샵 센텀파크 1차 12억 9,700만 원, 13위 레이카운티 12억 8,800만 원, 14위 광안 쌍용의 가디오션 12억 8천만 원, 15위 롯데캐슬 더 클래식 12억 6,800만 원, 16위 남천금호 어울림 더 비치 12억 3천만 원. 이번 구간의 가격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12위부터 16위까지가 모두 12억 원대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에서 보면 아파트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더잡 센텀파크는 센텀 생활권, 레이카운티는 거제, 사직 초대형 대단지 생활권, 광안 쌍용의 가디오션은 광안리 생활권, 롯데캐슬 더 클래식은 사직동 중심 주거 생활권, 남천금 회어울림 더 비치는 남천, 광안리 생활권입니다. 즉 1위에서 10위 정도까지는 수영만과 해안 쪽에 굉장히 강하게 집중돼 있었다면 12위 이후부터는 부산 도심의 대표 주거지역까지 고가 아파트 지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30위 중 16위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부산 국민평형 최고가 순위는 단순히 신축 아파트 순위와는 전혀 다릅니다. 2005년 입주한 더샵 센텀파크 1차가 2023년 입주로 표시된 레이카운티보다 높은 순위에 있고 광안리와 남천동에서는 연식과 규모가 서로 다른 여러 아파트가 동시에 상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동에서도 12억 원대 거래가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17위부터는 어느 지역이 등장할까요? 계속 해운대와 수영구가 강할지 아니면 동래구나 연제구, 남구, 부산진구 같은 다른 지역의 대표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순위에 들어오기 시작할지 다음 순위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부산 전 지역 국민평형 최고가 아파트를 16위까지 살펴봤습니다. 16위는 수영구 남천동의 남천금회 어울림 더 비치, 최고 거래 가격 12억 3천만 원이었는데요. 이제 17위부터 21위까지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번 순위를 보면 지역적인 특징이 아주 분명합니다. 17위 해운대 롯데 캐슬스타, 18위 해운대 경동리 인뷰 2차, 20위 해운대 자일단지, 21위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
5개 중 무려 4개가 해운대구입니다. 그리고 19위에서 동래구의 대표 대단지인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가 사이에 들어갑니다. 가격도 상당히 촘촘합니다. 17위가 12억 2천만 원, 21위가 11억 6천만 원. 불과 6천만 원 차이 안에 5단지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간부터는 단순히 가격보다 같은 11억, 12억대라면 부산에서 어떤 입지를 선택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바로 17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7위 해운대 롯데캐슬스타 12억 2천만 원입니다. 2026년 3월 35평 49층이 12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49층입니다. 상당히 높은 층에서 나온 거래이기 때문에 최고가를 볼 때는 층과 조망 조건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2020년 입주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단지는 총 828세대 규모이며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해운대구 중동입니다. 이 아파트 위치를 지도에서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 중동역과 해운대역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동역은 약 300기부대, 해운대역도 도보권으로 안내되고 있어 사실상 두 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도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입니다. KB부동산 단지 정보에서도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5분 수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롯데캐슬스타는 위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해운대역과 중동역 사이에서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고층 주상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이동하면 해운대 구남로와 해운대 중심 상권도 이용할 수 있고 중동 쪽 생활 상권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관광지 중심의 해운대와 실제 주거지역인 중동의 중간에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18위 역시 해운대입니다. 그런데 위치는 중동이 아니라 우동입니다. 18위는 해운대 경동리 인뷰 2차입니다. 2026년 1월 36평 43층이 12억 6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7위와 불과 1,400만 원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입주 연도가 굉장히 최근입니다. 이번 순위에서도 상당히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단지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자리하고 있고 총 632세대 4개 동 최고 45층 규모입니다. 2024년 6월 사용 승인을 받은 고층 주상복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위치입니다. 해운대 경동리 인뷰 우차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센텀 쪽 우동보다는 해운대역 쪽 우동에 가깝습니다. 해운대역까지 실제 안내 자료에서 약 200대, 도보 4분 정도로 확인되는 상당히 가까운 위치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해운대역 초역세권에 가까운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역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구남로가 나오고 그 끝이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생활권은 해운대역과 구남로, 해운대 해수욕장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17위 롯데캐슬스타와 비교해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입주 연도가 굉장히 최근입니다. 이번 순위에서도 상당히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단지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자리하고 있고 총 632세대 4개 동 최고 45층 규모입니다. 2024년 6월 사용 승인을 받은 고층 주상복합입니다. 이번 최고 거래 역시 43층에서 나왔습니다. 고층 아파트는 같은 면적이라도 층과 방향에 따라 조망 조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2억 600만 원을 단지 전체의 가격이라고 보기보다는 2026년 1월 43층 국민평형급에서 나온 최고 거래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9위는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입니다. 2026년 4월 34평 25층이 11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단지 규모입니다. 무려 3853세대입니다. 앞에서 봤던 레이카운티가 434 70세대였는데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역시 부산에서 손꼽히는 초대형 신축급 주거단지입니다. 단지 규모가 이 정도가 되면 단순히 아파트 몇 동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동네 안에 새로운 주거 생활권 하나가 생기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위는 해운대자의 1단지입니다. 22에서 다시 해운대로 돌아갑니다. 2026년 4월 33평 12층이 11억 6,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입주는 2013년입니다. 앞에서 12의 해운대자이 D차가 나왔던 것 기억하시나요?
해운대자이 D차는 2018년 입주였고 최고가가 13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자이 브랜드의 해운대자이 R단지가 22에 등장합니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 동백역까지 도보 약 7분 정도이고 백스코역도 걸어서 이용 가능한 위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즉 위치를 크게 보면 마린시티와 센텀시티 사이에 있는 우동 주거 생활권입니다. 동쪽으로 가면 해운대와 마린시티, 서쪽으로 가면 센텀시티, 이 두 핵심 생활권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마린시티자이처럼 바다 바로 앞에 초고층 주거 상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2013년이면 현재 기준으로 10년 이상 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도 국민평형 최고가가 11억 중반이라는 점을 보면 역시 우동이라는 입지의 힘이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위는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입니다. 2026년 3월 33평 44층이 11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2 해운대자이 1단지와의 차이는 불과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거래도 44층, 상당히 높은 층에서 나온 거래입니다.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천대구 6집2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운대역과 해운대 해변과 굉장히 가까운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운대역까지 약 250m 정도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 단지는 해운대역 역세권과 군함로, 그리고 해운대 해수욕장 생활권으로 입지가 매우 훌륭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 18위 해운대 경동리 인뷰 2차도 해운대역 바로 인근이었죠. 17위 롯데캐슬스타도 해운대역과 중동역 사이였습니다. 즉, 이번 순위에서만 17위 해운대 롯데캐슬스타, 18위 해운대 경동리 인뷰 2차, 21위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가 모두 해운대역과 중동역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에서 놓고 보면 순위표만 봤을 때보다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해운대구에서도 국민평형 11억, 12억대 고가 거래가 특정 생활권에 상당히 집중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단지의 성격도 조금씩 다릅니다. 롯데캐슬스타는 2020년 입주, 경동리 인뷰 2차는 2024년 입주, 센트럴 푸르지오는 2023년 입주입니다. 모두 비교적 최근에 들어선 고층 주거 상품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코로나 전후로 부산 국민평수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던 동네가 바로 방금 소개한 해운대 중동과 우동 지역의 주상복합이었습니다. 이제 부산 국민평형 최고가 톱 30 가운데 21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위부터 30위까지 내려가면 더 재미있어집니다. 과연 해운대와 수영구가 끝까지 순위를 장악할지, 아니면 동래구, 연제구, 남구, 부산진구 같은 다른 지역의 대표 아파트들이 더 많이 등장할지, 그리고 부산 국민평형 톱 30의 마지막 커트라인은 얼마일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22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2위는 쌍용 더 플래티넘 사직 아시아드입니다. 2026년 6월 34평 39층이 11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입주는 2020년입니다. 위치는 부산 동래구 사직동입니다. 23위는 해운대 경동리 인뷰 1차입니다. 2026년 6월 33평 41층이 11억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입주는 2021년입니다. 해운대 경동리 인뷰 1차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길 23에 위치한 고층 주상복합입니다. 총 298세대 규모이고 최고 49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 중동역도 도보권에 있습니다. 298세대. 앞에서 봤던 1,000세대, 2,000세대, 4,000세대 아파트들과 비교하면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런데도 국민평형 최고가 순위 23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위치를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곳은 해운대구 중동 생활권입니다. 중동역을 이용할 수 있고 해운대 해수욕장 달맞이곡의 방향과도 가까운 입지입니다. 분양 당시에도 해운대 해수욕장과 중동역 접근성, 고층 조망이 주요 특징으로 소개됐습니다. 즉 대단지 프리미엄보다는 해운대 중심 입지와 고층 주상복합, 그리고 바다 생활권이라는 성격이 강한 아파트입니다. 최고 거래 가격 기준으로 보면 경동리 인뷰 2차가 12억 600만 원, 경동리 인뷰 1차가 11억 4천만 원입니다. 단순 최고가 기준으로 약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동층, 면적, 거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운대에서 경동리 인뷰라는 고층 주거 상품들이 국민평형 상위권에 연달아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게 볼 수 있습니다. 24위는 다음 아리나 2차입니다. 11억 4천만 원입니다.
2026년 2월 31평 15층이 11억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30년이 훌쩍 넘은 아파트가 2020년대에 입주한 신축급 아파트들과 거의 같은 가격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런 아파트를 하나 봤습니다. 파리 다음 아리나 1차입니다. 이번에는 그 바로 옆 생활권에 있는 다음 아리나 2차가 24위에 등장합니다. 다음 아리나 2차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해변로 141일에 위치합니다. 총 4억 50세대, 7개동 최고 15층 규모이고 부산도시철도 2호선 동백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아리나가 위치한 우동 일대는 동백역과 해운대 해변축을 이용할 수 있는 핵심 생활권입니다. 실제 단지 정보에서도 동백역까지 도보 수분거리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다음 아리나 1차를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에서는 재건축 움직임도 중요한 관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업성과 분담금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재건축이 있으니까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25위는 광간자의 아파트입니다. 2026년 4월 34평 28층이 11억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앞에 23위와 24위에 이어 3개 단지가 연속으로 11억 4천만 원입니다. 2020년 사용 승인을 받은 총 971세대 규모의 자이 브랜드 아파트이고 부산도시철도 2호선 광안역도 도보권에 있습니다. 광안자이 역시 앞에서 여러 번 등장했던 광안리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광안역과 금년산역 사이 생활권에 있고 일부 세대에서는 광간대교 방향 조망도 가능한 것으로 소개돼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번 순위 전체에서 수영구가 얼마나 강한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남천자이, 테넌바움, 드파인 광간, 남천더샵, 삼익비치타운, 광안상용회가, 남천금회올림, 그리고 이번 광간자이까지 남천동과 광안동, 민락동 일대에서 계속 상위권 아파트가 등장합니다. 26위는 더샵 센텀파크 2차입니다. 2026년 6월 34평 19층이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입주는 2005년입니다. 더샵 센텀파크 2차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고 2005년 12월 사용 승인을 받은 총 998세대, 6개 동 규모의 단지입니다. 최고층은 동에 따라 50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치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동해선 센터역입니다. 행정구역은 재송동이지만 실제 생활권을 보면 이름 그대로 센텀시티 생활권과 바로 연결되는 위치입니다. 이제 드디어 부산 국민평형 최고가 톱 30위에서 26위까지 왔습니다. 남은 아파트는 단 4곳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산 국민평형 톱 30위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커트라인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4자리에는 해운대와 수영구가 계속 등장할지 아니면 아직 소개되지 않은 부산의 다른 지역 대표 아파트가 들어올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전체 30개 순위를 다 보고 나면 어느 구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배출했는지, 신축과 구축은 어떻게 섞여 있는지, 부산의 고가 아파트가 지도상 어느 지역에 집중돼 있는지도 마지막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약 11억 4천만 원의 예산이 있다고 했을 때 해운대, 광안리, 센텀, 사직 이 4지역 가운데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도 남겨주세요. 다음은 드디어 27위부터 30위 최종 순위입니다. 27위는 해운대 아이파크입니다. 27위는 부산을 대표하는 초고층 주거단지 중 하나인 해운대 아이파크입니다. 2026년 1월 36평 41층이 11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해운대 아이파크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정확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린시티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 단지의 입지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앞쪽에는 수영만과 요트 경기장이 있고 조금만 이동하면 동백섬, 해운대 해수욕장, 그리고 마린시티 중심 상권으로 이어집니다. 해운대 아이파크는 수영만 요트 경기장을 접한 마린시티의 대표적인 초고층 주거단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8위는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입니다. 2026년 4월 33평 27층이 10억 7,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입주는 2013년입니다. 이 아파트의 특징은 규모입니다. 아파트 기준 2,304세대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2013년 입주 단지로 대연동을 대표하는 대규모 브랜드 주거단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치는 부산 남구 대연동입니다. 이곳을 설명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대연동 생활권입니다. 대연동 안쪽에 실제 주거 생활권에 자리하고 있고
부산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북 영대역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안에는 용소초등학교가 있고 주변으로 기존 대연동의 교육상업 인프라가 형성돼 있습니다. 29위는 부산더샵 센텀폴입니다. 2026년 3월 33평 21층이 10억 6,9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입주는 2014년입니다. 부산더샵 센텀폴에는 수영구 수영로 7776에 자리하고 있으며 2014년 입주 총 1,006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수영강과 가까운 민락동에 자리하고 있고 부산도시철도 2호선 민락역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영강 변공원과 가까우며 센텀시티 방향으로도 연결되는 입지로 평가됩니다. 수영구 민락동이지만 센텀 생활권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대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톱 30위의 마지막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대망의 30위는 힐스테이트 명륜 트라디움입니다. 2026년 3월 35평 19층이 10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명륜역 역세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명륜동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설명드리면 부산에서 오래전부터 주거와 상업 기능이 함께 발달해온 동래권 핵심 지역 중 하나입니다. 주변에는 롯데백화점 동래점, 명륜 1번가 온천장 상권 등이 형성돼 있고 대형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명륜 트라디움은 해운대나 광안리처럼 바다를 강조하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오히려 명륜역 역세권과 동네 기존 생활 인프라, 그리고 최근 브랜드 대단지,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단지가 30이라는 것이 이번 전체 순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부산 국민평형 최고가 아파트 1위부터 30위까지 전부 살펴봤습니다. 전체 순위를 보고 나면 크게 세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수영구와 해운대구의 강세입니다. 남천동, 광안동, 민락동, 그리고 해운대 우동, 중동, 마린시티, 센텀 생활권에서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상위권에 등장했습니다. 특히 상위 10위권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축만 비싼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980년 입주한 삼익비치타운, 1991년 다음아리나 1차, 1992년 다음아리나 2차, 2005년 더샵 센텀파크 등 연식이 상당한 아파트도 순위권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부산에서도 입지와 생활권의 가치가 아파트 연식만큼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순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10억 원 이상의 고가 주거지역이 생각보다 넓다는 것입니다. 해운대와 광안리뿐 아니라 대연동, 사직동, 거제동, 온천동, 명륜동에서도 10억 원이 넘는 국민평형급 최고 거래가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고가 아파트 시장이 해안가와 도심 핵심 주거지역이라는 두 축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번 자료에서 1위는 남천자이 16억 5천만 원, 그리고 30위는 힐스테이트 명륜 트라디움 10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보면 1위와 30위 사이에는 약 5억 9천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었던 것은 각 가격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산의 생활권이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16억대에서는 남천동, 15억대에서는 대연동 혹은 민락동, 마린시티, 13억대에서는 남천과 해운대 구축, 12억대에서는 센텀, 거제, 사직, 그리고 10억 후반대에서는 마린시티, 대연동, 민락동, 명륜동까지 등장했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볼 때는 단순히 몇 위인가, 얼마인가를 보기보다는 내가 실제로 어느 생활권에서 살고 싶은가를 같이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부산 국민평형 순위 가운데 실거주를 전제로 단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아파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가격을 빼고 입지만 놓고 봤을 때 부산에서 가장 살고 싶은 지역은 어디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